이제 뭐 이혼을 만약에 네. 하게 된다. 음. 상대방이나 뭐 본인이나 뭐 이렇게 이혼을 결심했다. 네.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아. 뭐 편하실 수도 있는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자녀 문제죠. 그래서 뭐 자녀 때문에 또 이혼하고 싶어도 참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이혼할 경우에는 자녀를 누가 키워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양육비 문제, 면접교섭권 문제도 걱정되는데, 우리 법원에서도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이제 그래요. 이혼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자녀 문제다. 법원에서도 이 자녀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친권과 혹시 양육권의 차이를 아세요? 친권 글쎄요, 저는 아직. 좀 애매하죠. 예. 이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게 양육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자녀가 누구한테 있느냐, 누가 키우느냐, 누구랑 이제 뭐 생활하느냐, 그게 양육권이고, 친권은 법적인 권리예요. 이 자녀에 대한 법적인 권리 있잖아요. 뭐 자녀에 대한 뭐 재산 관리권이라든지 거소, 뭐 학교 문제, 뭐 아니면 해외 뭐 이민이라든지 유학 문제, 이런 소위 말해서 부모님들 사인 받아오세요 그런 거 있죠. 그런 법적인 권리를 친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경제력이 있는 아버지가 친권을 갖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셨는데, 아주 옛날에는 뭐 그런 기억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양육권자가 친권자를 갖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엄마가 이제 자녀를 이제 양육하게 될 경우에는 엄마한테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주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공동 친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예외적인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자녀를 키운 양육권자가 친권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예전에는 뭐 호적이라는 게 존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혼을 하는 경우 음. 엄마가 자녀들을 키운다. 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이제 호적이라는 건 없어졌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호적은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각 그 주제에 해당하는 이제 서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거 혼인 관계 증명서, 혼인 여부, 뭐 이혼 여부가 나오죠. 그다음에 가족이 누가 있느냐, 그럼 가족 관계 증명서. 또 개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뭐 그런 기본 정보서 여러 가지, 그래서 기초적인 그런 서류가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잖아요. 근데 이 서류에는 이제 친권자가 누구인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친권자의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의 성명이 기재가 되고 친권자로, 아버지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명이 기재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제 친권자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이 친권자가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부부가 떨어져 살잖아요. 공동 친권은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 친권이 되면 어떤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상대방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뭐 전 남편과 전 아내와 연락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양육권자가 친권자를 단독으로 갖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평생 자녀를 못 보느냐, 그게 아니라 면접교섭을 해야 되잖아요. 자녀를 또 보고 싶어 해야 되니까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실무에서 면접교섭을 한 달에 2번 격주로 이제 뭐 1, 3주나 2, 4주 정도 1박 2일로, 뭐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뭐 낮에 뭐 한 1시나 2시에부터 해서 다음날 일요일 날 저녁 때 뭐 한 6시, 7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많으니까 뭐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아니면 또 뭐 명절 때라든지 그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해 가지고 좀 면접 교섭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법적으로 한 달에 몇 번은 꼭 애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이런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 가정법원의 실무에는 한 달에 2번 정도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보는 것은 사실 또 양육권자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고, 보통은 두 번째, 네 번째 주 주말에 1박 2일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가 아기를 키운다. 네. 그러면 이제 상대편 배우자, 뭐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나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양육비를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양육비가 굉장히 적었어요. 한 뭐 30만 원, 50만 원 정도 인정돼. 요즘에는 이제 양육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도 기준표가 있는데,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고 해서 이 자녀의 나이와 그다음에 상대방 전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서 보통 적으면 50만 원에서 많으면 200만 원 정도까지 1인당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엄마든 아빠든 이제 애 키우는 쪽에다가 양육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뭐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혼할 당시에는 이제 돈을 버는 남편이 뭐 대기업에 다녔다, 아니면 이제 수입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뭐 한 명당 뭐 200만 원씩 책정해서 두 명이 400만 원이다. 근데 본인의 수입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1000만 원 수입이면 400만 원 정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직을 한 거예요. 수입이 0이 됐다. 네. 수입이 0이 됐는데 400만 원을 줄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럴 경우에는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직장을 실직을 했다,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는데 그렇게 연봉이 높지가 않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사유를 소명을 하면 우리 법원에서 합당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양육비를 이제 장례적으로 뭐 400만 원 주는 거를 뭐 반 정도로 줄인다든지 그렇게 이제 감경 청구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혼할 당시에는 실직이거나 뭐 수입이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뭐 수입이 늘어났다, 아니면 뭐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뭐 큰 임대 수익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양육비를 늘려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정 변경에 따라서 양육비는 늘려달라고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깎아달라고 감경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네. 상대방이 그 돈을 뭐 애들을 양육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이제 양육비를 좀 뭐 남편이 주로 이제 주니까 남편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온전히 쓰면 내가 정말 얼마나도 지급을 하겠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주는데 그게 다 자녀로 가는 게 아니라 전 아내, 어떻게 사이가 다 나빠졌잖아요. 전 아내가 뭐 호화 사치를 하거나 뭐 자기가 노는 데 쓴다, 걱정돼서 못 주겠다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실제로 뭐 아내가 그 비용을 다 양육비로 쓰지 않고 본인은 개인을 위해서 쓰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법원에서는 사실 그거를 면밀히 다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고 주는 거죠. 그래서 믿고 아내가 뭐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쓰겠거니 생각해서 믿고 주는데, 실제로 뭐 나중에 진짜 보니까 그 비용을 실제로 양육비로 다 쓰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양육비를 깎거나, 아니면 뭐 아예 그런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설명드리면, 친권과 양육권은 계속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엄마가 자녀에 대해서 양육이 소홀하거나 자녀에게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아빠한테 양육권을 변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빠가 이제 친권자 양육권자가 됐는데 뭐 재혼을 했는데 새어머니가 뭐 자녀를 구박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다시 자녀를 데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서로 부부 남편 아내가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뭐 좀 비약적이긴 하지만 2명이면 뭐 각자 1명씩 키우자. 이런 식으로 감정 대립으로 좀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 외국에서는 이제 자녀를 서로 안 키운다고 이제 서로 싸우는 경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서로 키운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럴 경우는 법원도 상당히 애매하죠. 무조건 여자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무조건 아빠 편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과연 누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더 나아가 친권자까지 될 것이냐. 그래서 뭐 일단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해요. 뭐 자녀에 대한 애정, 자녀의 의사, 경제력, 주거 환경, 보조 양육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이제 이론적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오랜 실무를 해서 이제 얻은 결과는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동안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하고 이혼 재판하면 그동안 뭐 1년, 2년, 3년 오래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를 3년 동안 잘 키우고 있었고 아빠는 뭐 면접교사 몇 번 하고 있었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엄마가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냥 살기 싫다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 혼자. 그래서 아빠가 뭐 한 1년, 2년 동안 아이를 잘 데리고 키우고 있었다. 그렇게는 아빠가 양육권자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혼 재판 당시에 아니면 이혼 재판 할 때 아이를 누가 잘 키우고 있었느냐, 데리고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중요시 되는 건데, 자녀의 의사입니다. 뭐 자녀가 너무 어리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지만 요즘 자녀들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고 내가 누구랑 사는 게 행복한지 다 알기 때문에 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예전에는 자녀 의사 확인하는 것을 좀 조심스러워 했는데 자녀에게 혹시 상처 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요즘엔 자녀들이 워낙 똑똑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이 자녀의 의사를 물어보는 게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개정이 된다고 해요. 반드시 자녀의 친권, 양육권 문제, 아니면 자녀와 관련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라. 이게 이제 지침이기 때문에 자녀가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을 할 나이 같은 경우는 자녀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협의 이혼이 안 되고 재판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끔 뭐 판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네. 뭐 법정에 출석해라 이런 요구도 네.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뭐 사실 자녀 의사를 확인하려면 법정에 출석을 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죠. 자녀가 법정까지 와가지고 뭐 증언대에 서고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싫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요. 그 법원에서도 자녀를 무조건 법정에 세우고 뭐 공개 법정에 세워가지고 뭐 증인 선서하고 뭐 물어보고 그렇게는 안 하고요. 꼭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제 법원에는 이제 가정법원에 가사 조사관이라고 이제 계시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혼인 생활이라든지 이제 판사님을 보좌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그 가사 조사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걸 시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가사 조사관이 이제 집에 출장을 가서 자녀와 면담을 해서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성장한 나이가 되면 법원에 이제 판사실이라든지 아니면 가사 조사관실에 비공개로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면담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부모님들이 뭐 이혼할 경우에 자녀를 뭐 법정에 세워야 되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